기호 3번 안석봉 우리 승훈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훈이 시작해 주십시오. 기호 3번 안석봉을 보고 느낀 점은 자, 승훈아, 저는 느낀 점은 이렇게 하지 말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승훈이가 사회를 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훈아, 해. 기호 3번 안석봉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승훈이가 제가 먼저 어, 네가 먼저 말해도 되고 누구 시켜도 되고. 안장 선거에 나가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박세현 씨 말씀해 주세요. 나는 뭔가 여기서 백보리하고 안석진이 대형 마트가 나왔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마트에 풀어놓는데 약간 나의 직업이나 그런 걸 방해하는 게 있어도 그런 그런 일을 뭔가 책임감 없고 약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약간 그런 일은 버리지 않고 약간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기호 3번 안석봉이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그 학급의 그 반장 선거 이야기와 그다음에 어, 피마트와 그 재래시장의 어떤 그런 두 가지 이야기,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버무린 것들이 아주 구성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기호 3번 안석봉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요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저는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우라랑 조조가 중국인, 일본인 연기하는 게 재밌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박세현 씨 말씀해 주세요. 저 잠깐 찾아야 돼서 선생님 먼저 말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네, 저도 뭐 특별히 무슨 요일인지 정확하게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기억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가장 그 재밌게 봤던 부분들은 그 선거 캠페인, 선거 운동하는 그런 장면에서 뭐 춤추거나 뭐 가래떡 나눠주거나 재밌는 얘기하고 그 장면이 제일 재미는 있었습니다. 네. 네, 박세현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목요일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목요일에서는 선거에서 안석진하고 고경태가 경고 같은 걸 받게 되고 약간 백보리하고 석진이가 교도소에 가게 되는 데에서 뭔가 긴장감 있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발마녀가 안석진을 데리고 바퀴벌레를 잡아서 피마트에 풀어놓는다 옳은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시장 옆에 대형마트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박세현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재래시장에 대형 마트가 생기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약간 대형 마트가 생기는 게 옳은 일은 아니어도 그렇게 약간 직접적으로 피해 같은 걸 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어디였더라? 고경태랑 안석진이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벌을 받을 때
1차 경고를 받는데 가래떡을 나눠줬다고 1차 경고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래떡 그 코딱지만큼 나눠줬다고 그렇게 벌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박수현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눠준 건 나눠준 게 맞으니까 그래도 그 규칙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은요? 네, 저도 세현 씨 주장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뭘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정해서 뭐 얼마 이상은 안 된다인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는 것인지 그게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나눠주는 것이 안 된다라고 돼 있다라면 그것은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승훈이 얘기했던 대로 뭐 이렇게 가래떡 조금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뭐야 퍼포먼스 한석봉 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뭐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떡을 조금씩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떡을 나눠준 행위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런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본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또 좀 허용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따지고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수근이가 진행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석진이는 맨 처음에 조조하고 김우라가 안석진이 나간다고 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지만 왜 거절하지 않고 그냥 애들 말에 따라서 선거에 나갔을지. 그리고 저는 약간 석진이가 이번에 뭔가 발표를 하거나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뭔가 석진이가 서영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서영지한테 뭔가 잘 보이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서 친구들 말을 반대하지 않고 선거에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승훈이는 저는 은석진이 그 나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반장을 안 해봤는데 지금 한번 반에서 뽑히는 거는 반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교 회장 선거에서 이번에 되든 말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여러분들의 분석에 동의를 하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안석진이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친구가 아니라서 아,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하게 됐는데 저 못하겠어요라는 얘기 자체를 못하는 성격 아닌가. 그 못하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도 조금 이게 꺼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소극적인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뭐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았고 등 떠밀렸지만 그걸 또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볼이라는 아이 백발마녀가 항상 아니어도 약간 석진이를 만날 때 화장실 앞으로 오라고 했고 석진이가 얘는 왜 맨날 화장실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야라고 하잖아. 거기에서 볼이라는 아이는 왜 맨날 화장실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저는 약간 보리가 화장실을 좀 정겨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보리는 화장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급해서 가니까 급하니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못 듣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특별히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덕분에 그 대목에 대해서 좀 다시 찾아보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석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뭔가 자신의 그 후보를 뭔가 홍보를 하거나 그럴 때는 막 그 친구들이 막 약간 역할 같은 것도 해주고 약간 그 돗자리를 피고 되게 자신 있게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발표할 때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 발표할 때는 그 석진이가 부적도 갖고 있었는데 왜 자신 없어 하게 느낀 걸지? 그리고 저는 약간 석진이가 그 친구들은 다 아는 아이들이니까 약간 더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는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약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더 긴장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세연이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 부적을 받은 석진이 연설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부적이 연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적이 아니라 원래 그 부적은 그 도사가 피마트에다가 붙이려고 했던 그런 부적이어가지고 피마트가 장사가 잘 안 되도록 잘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적이어서 그래서 그 힘을 누르는 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석진이의 힘을 빼앗아서 석진이가 연설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이 책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작가는 부적의 힘을 진짜 믿는 거라는 건데 솔직히 뭐 물론 이제 요즘도 부적을 믿고 부적을 돈 주고 사는 그런 그리고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이게 맞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적이 무슨 힘이 있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아까 세연 씨의 분석이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석진이랑 조조 기무라 고경태 거북 선생 백보리 약간 이런 친구들이 그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막 고경태를 도와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고경태를 홍보해주는 친구들은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중에 서영지가 그 작가에서 약간 눈에 띌 듯 말 듯하게 나오는데 서영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 것 같은지 말해주고 저는 약간 석진이 석진이에게 약간 그 너 선거 장난으로 하는 거야 같은 말을 해가지고 약간 긴장감을 넣어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서영지가 부반장이니까 뭐 단속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영지가 고경태를 좋아해서 그렇게 안석진을 쫓아내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은요? 일단은 이런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한 세연이의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는 석진이와 그 석진이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 상대편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이제
그 갈등도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그 고경태하고 직접적으로 막 큰 갈등을 빚는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뭐 담임쌤과 약간의 갈등을 빚는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와 갈등을 빚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서영지 같은 경우에 이 책에서 보면 일단은 안석진이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는 설정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세연이가 지적했듯이 경태 마음 아니 석진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그리고 그냥 경태의 편에 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정도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오히려 석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로맨스가 오히려 진행이 되던가 즉 나중에 석진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애가 좀 이렇게 뭘 마음을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석진이가 그 영지를 좋아했었지만 영지의 어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자기와 다른 모습에 있어서 실망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꾼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은 생략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원래 이 책의 어떤 그런 주제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지라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던가 석진과 영지의 관계 같은 경우들은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것까지 또 다루게 되면 너무 또 이렇게 산만해지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빼고 일부러 이렇게 흐릿하게 지워버린 것 아닌가. 그게 오히려 작가의 의도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승훈이하고 세연이가 오늘 아주 이 책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또 한 번도 선생님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문제 제기까지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수준 높아서 좋습니다. 자, 우리가 기호 3번 안석봉 요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얘기한 거 말고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동화나 소설에는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점이라는 거는 이 이야기를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의 입장으로 서술을 해 가는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이야기 진행 방식은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지고 있어? 안석진? 안석진이 주인공이야. 그리고 안석진이 자신의 이야기, 자기 마을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 승훈이 뭐라고 말한다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웠지? 1인칭이 뭐야? 1인칭이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 있는 거 이거 알아 몰라? 한국어로만 알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되지. 한국어로 1인칭이 뭐냐고. 뭘 보고 1인칭이라고 하냐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1인칭은 뭐야? 나 자신. 2인칭은 너 누구? 상대방. 3인칭은 그녀 즉 화제에 오른 사람. 됐어? 네. 1인칭, 2인칭, 3인칭. 그래서 1인칭은 세연이가 주인공이면 세연이가 그냥 세연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나는 오늘 뭐 독서교실 수업을 했었는데 승훈이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잘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세연이가 세연이 얘기를 하는 방식이 1인칭 방식이야. 됐니? 네. 2인칭 방식은 세연이 얘기를 세연이가 하지 않고 승훈이가 하는 거야. 응? 우리 독서교실에는 세연이라는 아이가 있다. 그런데 세연이는 오늘 뭐
백보리는 왜 화장실을 좋아하나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선생님을 깜짝 놀라켰다. 그런 세연이를 보면서 나 역시 대단하구나 싶었다. 그 자기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자기 옆에 있는 상대방. 세연이 얘기를 더 많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2인칭 시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자, 3인칭 시점은 이 지금 우리 수업을 누가 작가가 모니터로 본 거야. 비디오로 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글을 쓴 거야. 세연이가 뭐 발표했다. 세연이는 뭐 하자. 그러자 쌤이 깜짝 놀랐다. 뭐 엄청나게 큰 칭찬을 했다. 세연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승훈이가 어이씨 나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3인칭은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벌어지는 일을 본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3인칭 시점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 뭐라고? 전지적 참견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네. 아니요? 이런 말 들어봤어?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느님. 못 들어봤어? 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을 얘기하는데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을 보고 신들은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뭐가 다르냐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승훈이의 속마음, 세연이의 속마음을 몰라. 응? 우리 여기 지금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세연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승훈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 이런 것들만을 아는 거야. 이해가? 네.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치는 지금 승훈이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연이가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그런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2인칭하고 잘못 얘기했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 즉 승훈이가 세연이 이야기를 쓰면 승훈 입장에서 세연이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관찰자 시점에서 쓰는 거고, 아까 세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쓰는 거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거를 유튜브로 보고 난 다음에 이걸 글로 쓰면 3인칭 관찰자 시점에 쓰는 거고, 신이 우리들의 마음까지 다 알았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는 거고, 이렇게 글들마다 그 시점이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시점에 쓴 거라고? 응? 기호사 한번 안속 보면 어떤 시점에 쓴 거라고? 1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안석진의 눈으로 안석진 자신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뭐야, 쌤 뭐 썼어? 문체? 문체 문체. 문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문체가 뭔지 아는 사람? 문체는 작가가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스타일을 말해. 글을 쓰는 스타일. 어떤 작가는 글을 간결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글을 아주 길게 쭉쭉 늘어서 쓰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글을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뭐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화려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작가들마다 글 쓰는 스타일, 문체가 제각각 뭐하더라? 다르더라라는 얘기. 혹시 승훈이나 세연이는 이 기호 3번 안석봉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의 어떤 그런 그 말투, 글투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책들과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 아니면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었어? 어, 말투가 조금 다른 건 어? 말투가 없었어요. 뭐라고? 뭐라고? 없었어요, 다른 거. 없었고 세연이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거 못 느꼈다. 자, 선생님이 몇 개의 사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자, 28쪽 뭐라고 나왔어? 승훈 읽어봐. 조선시대 개뼈다귀 위에 곰팡이 피는 소리냔 말이다. 또 세연이 읽어봐. 곰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태 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또 승훈이 마음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두유 맞은 여전히 달고 고소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애프터 서비스 정신이 없다. 또 세연이 130 햄버거 먹기 싫어서 그런 것뿐이야. 핫도그 준다고 했으면 고경태 찍었을 텐데. 선생님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몇몇 사례를 지금 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글투의 어떤 그런 느낌이 없어? 뭐 마지막에 거의 다 대랑 다 자, 여기 보면 조선시대 개벽다귀에 곰팡이 피는 소리냔 말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보통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좀 뭐라 비속어라고 하거든. 좀 이렇게 그 함부로 막 말하는 거, 험하게 말하는 거 이런 말투가 많이 나오더란 얘기야. 곳곳에. 또 여기 보면 곰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태 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곰곰 생각을 했다고 곰곰이 생각한 걸 보고 그러니까 여태 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그 아재 개그 비슷하게 말장난 비슷하게 하는 거고 물론 그 등장인물의 설정이 좀 무식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마음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두유 맛은 여전히 달고 고소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애프터 서비스 정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와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아니면 햄버거 먹기 싫어 그런 것뿐이야. 핫도그 준다고 했으면 고경태 찍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그 백보리가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아까 이런 이야기를 조선시대 개벽다귀에 곰팡이 피는 소리란 말이라고 해서 욕은 아니지만 욕 비슷한 얘기를 씀으로써 그 시장통 아이들 시장에 그 사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거친 언어 그런 언어를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거지. 자, 뭐 세연이하고 승훈이가 그런 걸 못 느꼈다라면 할 얘기는 없고 선생님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반영하려고 애를 썼구나 노력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데 되게 힘들어 승훈이하고 세연이 머리 때문에 승훈이 세연이가 카메라를 어떻게 좀 잘 조정을 해서 선생님처럼 얼굴이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세연이 승훈이가 둘 다 카메라를 끄든지
그랬으면 좋겠어. 아주 이상한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너네 입이 안 보이면 선생님이 너네 얼굴이 안 보이면 선생님이 그 뭐야 너네들 저기를 알 수가 없어.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최소한 보여야 돼.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이야기가 이렇게 피드백 반응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 세연이처럼 더 안 내려오는데요? 그래 승훈아 어떻게 너 형하고 그 저기 하는 위치가 달라? 형 할 때는 형 얼굴 멀쩡하게 잘 보이는데 아니, 다른 컴퓨터인데요? 서로 다른 컴퓨터가 컴퓨터인데 그래. 아니, 카메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커먼 머리 보고 선생님이 떠들면 되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 그래 승훈이 됐네. 딱 좋네. 훌륭합니다. 자, 쌤 속이 다 시원하네. 자, 그래서 그 문체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소설이라든 글을 읽을 때 각각 작가들만의 어떤 그런 글의 스타일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는 것들도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세연이나 승훈이가 글을 쓸 때도 그 글의 성격에 따라서 그 문체를 조금 뭐하는 달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 오늘은 좀 경쾌하게 이야기를 써야지 가볍게 써야지 오늘은 좀 진지하게 무겁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뭐 격식을 차려서 예의를 차려서 글을 써야지 뭐 오늘은 좀 이렇게 달콤하게 아주 뭐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옷을 달리 입는 것처럼 글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으로 표현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소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의 구성 방식 이 책은 두 가지를 잘 짜놓은 그런 구성이야. 자, 커다랗게 두 가지 사건이 이 이야기에서는 이 책 한 기호산부 안석봉에서는 동시에 진행되지. 첫 번째 사건은 뭐?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의 중심 흐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전교 회장 선거? 전교회장 선거. 세연아 마이크 꺼져 있다. 그 전교회장 선거에서 바로 안석진과 누구? 고경태의 대결. 이런 그 이야기가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연이가 마이크를 켰더니 이제 또 승훈이가 마이크를 꺼. 둘 다 마이크 켜놓습니다. 수업을 일방적으로 쓰면서 떠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응을 보여줘야. 자, 두 번째는 이 이야기의 전교회장 선거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 또 한 가지 축은 뭐? 응? 전교회장 선거 얘기 말고 또 중요하게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 나와? 그 후보 홍보하는 사건? 뭐? 그거 전교회장 후보를 선거잖아. 홍보하는 거? 전교회장 선거잖아 그거. 태연아, 그건 전교회장 선거잖아. 그 뭐지? 그 보리하고 안석준이 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딜을 하냐고. 그 전교회장 반은 전교회장 선거고 나머지 반은 뭐 때문에 딜을 하냐고. 피마트? 응? 뭐라고? 피마트요? 피마트와 시장. 시장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얘기가 어떻게 연결될까? 전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교회장 선거와 그 마트 새로운 그 대형 마트가 생겨난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돼? 연결고리는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닌데 연결고리는 누구야? 두 가지 이야기 연결고리가 누구야? 안석진? 어? 안석진이지. 응? 왜 안석진이 연결고리야? 그 막 모든 인물들과 약간 관계가 있어서. 모든 인물과 관계가 있어서. 안석진이 당사자잖아. 뭐의 당사자야? 정규당 선거에서는 안석진이 왜 당사자야? 나가는 후보여서. 회장 후보잖아. 저기 피마토와 시장 갈등에서는 왜 안석진이 당사자야? 뭐 완전 당사자는 아니지만. 음, 약간 그 바퀴벌레 그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응. 같이 했기도 하고. 안석진이 누구야? 응? 안석진이라는 인물이 피마토와 시장 갈등에서는 어떻게 관련이 되냐고. 바퀴벌레. 바퀴벌레 말고. 그 떡집. 어디에? 시장 떡집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안석진 역시 피마토와의 대결에서 관련 있는 당사자 중에 하나라고. 시장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 될 수 있다고?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쌤 지금 요 순서를 바꿔 써놨는데 피마트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봐. 여기 불에 보면 (1라운드) (2라운드) 두 경기가 있는데 누가 한 편일까? 안석진, 고경태, 시장, 피마트 중에서 둘씩을 묶는다면 누구를 묶어줄 수 있어? 안석진이랑 시장, 고경태랑 피마. 안석진이랑 시장을 묶을 수 있어. 고경태랑 피마트를 묶을 수 있어. 자, 안석진과 시장은 빨간 글씨는 어떤 세력이야? 빨간 글씨는? 빨간 글씨가 상징하는 건 뭘까? 안석진 편? 어? 파란 글씨가 상징하는 건 뭘까? 왜 빨간 글씨가 한 팀이고 왜 파란 글씨가 한 팀이냐고. 빨간 글씨의 공통점은 뭐고 파란 글씨의 공통점은 뭐냐고. 없어? 어, 너네가 안석진은 어. 그 시장의 한 가게와 관련됐고, 고경태는 약간 그 시장의 가게도 없고 약간 피마트를 반기는 그런 근데 여기서 고경태가 입장이거든. 피마트를 반긴다는 얘기는 없잖아. 어, 피마트를 찬성한다는 얘기 따로 아, 없잖아. 그 안석진이 안석진은 알겠는데. 안석진을 시장의 떡집 아들이라고 안 봐도 학교 내에서 안석진을 생각을 해봐. 학교 내에서 안석진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고용태 위치를 생각해보고 또 시장을 생각해보고 피마트를 생각해보면 빨간 글씨의 공통점과 파란 글씨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약간 안석진은 약간 학교에서 어, 약간 고경태는 되게 눈에 띄거나 그런 애고, 음, 안석진은 약간 고경태에 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 자, 안석진은 쉽게 말해서 눈에 띄지
않는 아이. 평범한. 아니면 약간 뭐야? 약간 그 주눅 들어 있는 소외된 쉽게 말해서 아싸. 어? 아싸라는 거지. 반면 고경태는 약간 어땠어? 공부 잘하는 공부 인싸? 잘하고 자, 인싸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집안도 뭐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자, 시장은 어떤 느낌이었어? 이 이야기에서 시장은 좀 가난한, 가난한, 오래된, 낡은 이런 입장이잖아. 피마트는 신형. 뭐라고? 그럼 뭐 일단 신형? 신형? 새로 신형? 승훈아? 네, 신형 새로 만들어진 또 대형 아주 큰 편리한 뭐 부유한 이런 느낌이잖아. 대형마트가. 그래서 네. 그럼 안석진과 시장의 공통점은 뭐야? 이 빨간 글씨 공통점은 약간 눈에 띄고 눈에 안 띄는? 빨간 글씨는 결국 안석진이나 시장은 좀 이렇게 뭐야 소외된 눈에 띄지 않은 뭐 약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반면 고경태와 피마트는 세련됐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대형화된 부자들인 그런 느낌이란 거지. 이 두 가지가 서로 뭐해? 충돌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야? 계급 갈등. 들어봤어? 계급 갈등이라는 말? 아니요. 옛날에는 귀족과 노예가 있었어. 귀족과 노예가 뭐 하는 거야?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귀족과 농노, 노예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양반과 하인 또는 천민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야. 옛날엔 이런 무슨 사회였다는 거야? 계급 사회였다. 계급 사회. 물론 지금은 특별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특별히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도 이른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런 부분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기호 3번 안석봉의 이야기는 어쩌면 잘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과 또 반면에 못난 사람들 또는 못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에 빚어진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 아닌가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누가 승리해? 이 작품에서 결국 고경태요. 고경태가 승리해. 또 저긴 어떻게 돼? 피마트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싸움은 어떻게 돼? 어, 응? 어떻게 끝나? 피마트의 피마트가 문을 닫아? 아니요? 응? 피마트가 이기죠. 피마트는 그냥 계속 돼. 다만 달라진 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이 누구야? 안석진이 처음에는 자기가 내가 내 주제에 무슨 회장 선거를 나가. 나는 회장 선거 못 나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나중에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또 전통시장도 마트가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그냥
욕만 하고 한탄만 했지 아무런 대응을 못해. 하지만 백보리 어떤 그런 사건 이후에 뭐야 마트들도 저 피마트와 그 시장들도 그 피마트와 맞서서 싸워야겠다. 살 구석을 찾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됨으로써 이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피마트나 여전히 고경태 회장이 승리하지만 뭐야 이런 시장이나 그 안석진이 그냥 그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도 뭔가 살 길을 찾아봐야겠다. 우리도 다시 활력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여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남기고서 이 작품이 끝을 맺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작가의 생각이지.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어때? 승훈이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요 피마트와 시장 상인들의 문제 또는 그 안석진과 고경태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 세상이 역시 고경태 같이 공부 잘하고 부유하고 계속 회장했던 애들이 회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안석진 같은 아이도 회장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형마트 대신에 이러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훈이는 어떤 입장이야? 전 뭐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너가 그 사람들이 너잖아, 승훈아. 그 사람들의 그냥 이론이 너의 의사가 모여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저는 뭐 재래시장도 조금 있어야죠. 그러고 안석진 같은 사람도 정규 회장을 해버려야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해봐야 한다는 것, 그 부분들은 안석진이나 재래시장이 오히려 더 큰 판으로 바뀌는 그런 시장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 아예 그 사람들은 0인 경우도 있어. 근데 지금 승원이는 조금은 재래시장이 있어야 되죠. 또는 그런 사람도 해보기는 해야죠. 라는 거는 여전히 뭐 대형마트 중심, 그 여전히 고용태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다만 조금은 열어줘야 된다는 것들이 승훈이의 입장인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건지라는 부분들은 우리 승훈이가 한번 더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돼. 뭐 쌤은 지금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세연이는 어때? 저는 약간 그 석진이 같은 아이도 그 반장이나 뭔가 이끄는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계속 그 경태 같은 아이들 중심으로만 돌아가면 약간 그 석진이 같은 애들은 약간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약간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의견 같은 걸 밝히고 약간 자기 주장 이런 걸 내세울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자신의 입장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안석진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석진이 내세운 공약 찾아볼까? 63쪽인가? 그 공약 쭉 나오는 게 몇 쪽이야? 책 62, 63, 61쪽이야, 63쪽이야. 63요. 63쪽 거기 공약을 한번 승훈이가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석궁 가라사대 기호 3번 안석진이 약속합니다. 1번 시험을 1년에 한 번만 보자고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 학기에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제발 문제라도 쉽게 내달라고 하겠습니다. 2번 공부 못하면 무조건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것 좀 없애자고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서 공부가 더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3번 수학 시간 좀 줄이자고 하겠습니다. 4학년부터 수학이 확 어려워져서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왜 자꾸 수학 시간이 늘어나나요? 수학을 꼭 배워야 한다면 쉬운 걸 조금만 배우면 안 되나요?
4번 6학년 수학여행을 공짜로 가자고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12만 원은 너무 비쌉니다. 만약 공짜가 안 되면 싼 데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3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됨. 5번 1학년 엄마들한테 급식 도우미 좀 시키지 말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엄마가 일하면 못 오는데 자꾸 우리 엄마만 안 오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안 오는 걸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다 하세요. 그게 선생님들이 일이잖아요. 한석봉 가라시대 안석봉을 1등만 좋아하는 학교 너나 가지삼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좋아하는 학교 우리가 만드셈. 자,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은 좀 시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공약을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학급에도 회장들이 뭐 선거 공약 같은 거 내세우고 또 이번에 뭐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참 저기네 선거 있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벽보 많이 붙어 있지. 그래서 공약들을 이렇게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이런 안석진의 공약을 보면서 안석진 공약이 여러분 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약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 안석진 공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연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그 석진이 공약에 반대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약간 1학년 엄마들에게 그 급식 도우미 그런 걸 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약간 수학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막 수학여행을 공짜로 가거나 이런 거는 약간 현실화하기 불가능하고 그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말투도 약간 학교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약간 말투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설득력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전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공약이요. 일단 다시 이거 몇 번인지 확인해야 돼서 일본에서 시험을 1년에 한 번만 보자고 하면요. 그게 성적이 나오는데 성적을요. 계속 그냥 대충 하다가 1년에 한 번 볼 때 그때 막 벼락치기 하면 성적 엄청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러고 공부 못하면 무조건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것 좀 없애자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해오면 승훈이 목소리 갑자기 안 들리네. 안 들려요? 승훈아? 왜 잘 들리다가 갑자기 안 들리지? 자, 승훈아, 쌤 목소리 들리면 손만 들어봐. 쌤 목소리 들려? 들리긴 해? 네 목소리만 우리 안 들리는 거야?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그 안석진 공약의 특징은 아이들의 바람,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이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니라 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바람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것들이 안석진 공약의 어떤 그런 특징입니다. 다만 아이들 바람대로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세연이나 수은이가 말한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그 수학여행 공짜로 가자는 공약은 누가 제안했을 것 같아, 세연아? 책에서. 석진이가 제안하지 않았어요? 석진이가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석진이가 그런 공약을 내세운 데는 바로 그 백보리가 백보리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공약을 만들었겠지. 1학년 엄마들 급식 도우미 금지한 공약은 그거는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미진이라는 1학년 꼬마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공약을 만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그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공약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시민들의 뜻만으로만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일부 시민들의 뜻만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그 뭐야 뭐 문제를 좀 망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거 귀찮아 안 귀찮아? 아파트에서 귀찮아요. 재활용하는 거 귀찮잖아. 그러니까는 재활용하지 말자. 그냥 쓰레기 그냥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라. 음식물 쓰레기 그거 갖다 내놓기 귀찮다. 그냥 하수구에 넣 버리게 해달라. 그럼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걸 그대로 공약으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바람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치인이 이렇게 회장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들은 또 시민의 삶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관계를 잘 맞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초등학생들이 읽는 지질학의 첫걸음이라는 책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 주가 6월 1일 그 선거일이어서 수업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5학년 수업이 하나밖에 없나? 잠깐만. 우리 5학년 수업이 하나밖에 없네. 오늘밖에. 그럼 우리는 다다음 주 보겠네. 다다음 주 보는데 다다음 주에는 책이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라는 단편 동화집이야. 초등학생들이 읽는 지질학의 첫걸음은 그냥 다음 주 책이라서 건너뛰고 다다음 주에 볼 마음도 복제가 되나요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승훈아, 세연아 이해했니? 네. 잘 지내고 다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